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직장이 있다고 다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백수의 삶을 이제 정말 즐길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루를 재미나게 의미 있게 보낼까를 스스로 구성하는 거. 근데 이거를 혼자 하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요. 지금 이제 고전평론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본투비 백수예요. 백수가 돼서 처음엔 굉장히 우울했고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좋은 삶이지? 이거를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배움이고 두 번째는 우정이다. 친구와 공부가 있으면 어떤 삶이 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 삶을 아주 정말 그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배우게 돼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왜 이제 저는 백수가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20세기가 집을 중심으로 살던 시대였다면 21세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길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거나 또는 뭐 특수한 사례일 수 있어 이런 이제 느낌이 드실 텐데 제가 이제 고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전을 막 공부하면 이제 결국 이분들을 만나게 돼요. 지중해의 이제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요즘도 뭐 테스형이라고 많이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붓다, 동아시아 이제 중화문명권의 공자와 노자, 이분들이 다 BC 5세기라고 같은 시대에 등장을 하셨어요. 인류 전체 인간에게 어떤 삶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삶인가를 각각의 문명권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인류의 이제 현자들 멘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들이 다 노동하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 분들이었어.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수의 원조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더 찾아봤더니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 이제 18세기 조선의 대문호 연암 박지원이거든요. 열하일기를 리라이팅 하면서 이제 제가 백수로서 어떤 삶의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제 지도를 그리게 된 분인데 그런데 이 18세기에 들어가면 연암 박지원도 과거급제를 스스로 거부한 백수의 원조예요. 스스로 뭐 소위 자유인의 길인데 평생 직업을 갖지 않고 말년에 이제 잠깐 이제 그 음직을 하긴 했지만 청년기에 그 직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산정약용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 관리였는데 유배지에 가서 18년 동안 그냥 오로지 공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이제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이제 백수가 되신 거고 연암은 자발적으로 백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정말 조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분들도 사실은 노동으로부터 직업이라는 이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어떤 활동을 구성했는데 그 활동의 핵심이 사실은 배움과 우정이었어요. 요 키워드를 저는 이제 인생에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21세기 문명을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데 공유 경제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지금 거의 무상으로 지급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다 공유 경제거든요. 이 공유 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이 육체적인 질병 못지않게 마음의 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면을 어떻게 돌보는가가 확대되고 있죠. 나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자연과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왜 지배 시대에서 기래 시대로 나와야 하는가? 일단 몸에 있어요. 이게 방을 중심으로 살면 이제 이 몸에 그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걸어야 되는데 걸으려면 길로 나와야 돼요. 근데 길로 나오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경제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이제 지혜를 터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이제 재밌고 뭐 이제 셀카를 찍고 이러는 것도 이제 정말 어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맛나게 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스토리. 가족들이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재밌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특히 지금 청춘들은 정말로 친구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 말을 해야 되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웃어야지 이 몸이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걷거나 뭐 움직이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고립돼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는 이제 다 체험을 했어요. 움직이면서 길을 만들고 길 위에서 사건과 스토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업을 가진 채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채로 노동이 아니라 활동으로서 자기 삶을 이렇게 매니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직장이 있다고 다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면 거의 내가 그걸 구성할 수가 없죠. 회사에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백수의 삶을 이제 정말 즐길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재미나게 의미 있게 보낼까를 스스로 구성하는 거. 근데 이거를 혼자 하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에 나온다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은 친구의 우정과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잊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친구가 중요하다 이걸 엄마도 얘기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사회에서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친구가 없으면 지금 뭐냐면 외롭잖아요. 외로움은 너무너무 정말 슬픈 일이고 사람이 겪는 괴로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고립과 단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의식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나는 누구지? 그러다가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걸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친구랑 이거를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삶에서 가치 있는가, 이거를 정말 반드시 환기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그럼 친구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친구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백수는 우정을 연마하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가미당은 2060이 다 이렇게 크로스되는 그런 어떤 우정의 어떤 파노라마가 펼쳐지거든요. 이게 왜 사회 전체에서 가능하지 않은가? 청년은 청년대로 외롭고 중년, 노년은 노년대로 쓸쓸하게 이렇게 고립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정말 미래에는 고립이 아니라 공감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정의 기회를 연마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길 위에서 네트워킹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서 굉장히 이게 실패한 게,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공부는 끝이야,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학교에서 생로병사를 다 가르쳐 줍니까? 그걸 다 마스터하고 나옵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보는 것만 배웠는데 그나마 학교를 졸업하면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며, 더구나 죽음은 어디서 배웁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두려움하고 두려움을 안에 갖고 있어. 이 두려움은 그 노병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그럼 이거는 배움을 통해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끊임없이 이제 소비 충동, 그다음에 쾌락, 감각적 충동이 있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걸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또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와 상관없이 학교를 마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생과 이 세계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일단 책을 읽어야 되고, 읽은 걸 가지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읽기, 말하기, 쓰기는 가장 평범한 어떤 활동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대중지성이란 이름으로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지혜를 연마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어떤 목적이나 내가 성공한 다음에 잘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태대로 나는 충만하게 살아야 돼. 이런 지혜를 배웁니다. 그럼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의 생성이 돼요. 예, 이거보다 더 뭐 큰 성취는 없죠.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매일매일은 고역이고 성공한 다음엔 허무해요. 절대 성공한 다음에 만족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가미당과 남산강학원에서 한 이제 실험을 바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백수를 체험하죠. 청년은 이제 취업이 안 돼서 그렇고, 중년들은 이제 뭐 명예퇴직이나 명퇴를 해서 이제 백수가 되고, 그걸 넘어가도 이제 어차피 정년을 한 다음에는 백수가 되고, 100세를 살려면 적어도 뭐 아무리 직장 운이 좋은 사람도 뭐 한 1, 20년은 다 백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100세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트랜스 제너레이션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노년이 크로스되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20대랑 60, 70, 80 이렇게 크로스되는 그런 일상을 지금까지 이제 공동체에서 계속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바로 우정과 지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은 항상 명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면 이 생로병사, 기나긴 인생, 그것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의 근육, 마음의 토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문명이 이 트랜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이런 이제 실험들이 우정과 지성의 향연이라는 그런 이제 실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